시장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소문. 박 사장 애인이 임신했다더라.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다. 당신 그 소문 사실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를 추궁하는 영희.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모든 것을 인정한다. 정말이구나. 영희의 목소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다. 이 이야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비밀 장면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가을 오후,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독 쓸쓸해 보입니다. 65세 김영희는 작은 원룸형 아파트에서 혼자 차를 우려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5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사람분의 찻잔을 꺼내는 습관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빈 찻잔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고는 서둘러 찬장에 다시 넣어둡니다. 오늘도 경로당에나 가볼까요? 영희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화장은 연한 파우더와 립스틱 정도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처럼 한껏 꾸밀 이유도 그럴 마음도 없어졌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영희 언니, 어서 오세요. 같은 또래의 부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투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고, 광, 누군가의 외침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영희도 함께 웃지만 그 웃음 뒤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언니, 혼자 사니까 어때요? 자유롭죠? 옆자리 부인이 물어봅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돕니다. 자유롭긴 한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화투를 치면서도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6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 박준호와의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재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벌어져만 가던 마음의 거리까지. 그래도 혼자만의 평화라도 얻은 걸까요?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경로당에서 나오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희 씨, 홀로 사시니까 얼마나 쓸쓸하실까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영희는 들은 척 안 들은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려놓고 보니 밥상이 너무 휑합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언제나 맛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없고 시계 소리만 유독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게 노후라는 건가요? 영희는 빈 방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 영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낯익은 번호를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박준호의 전화였습니다. 한동안 벨소리만 듣고 있다가 마지못해 받습니다. 영희야.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영희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준호가 다시 입을 엽니다. 나 다시 내 곁에 있고 싶어. 영희의 손이 떨립니다. 예상했던 말이면서도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영희야.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결국 이혼이라니. 속으로 되뇌던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련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시장에 나간 영희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영희 씨, 박 사장이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네?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건강도 안 좋다고 하고 채소 가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 사장이 영희 씨한테
다시 붙어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남편이 그렇게 매달린다면서요? 이혼했어도 정이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이웃들의 말이 자꾸 맴돕니다. 아무리 그래도 평생의 정이 있는데. 영희는 중얼거리며 걸음을 멈춥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준호를 미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준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들, 서로를 돌봐주던 순간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결합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육점 앞에서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박 사장 말이야.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영희의 귀에 들어옵니다. 애인 있다면서요? 영희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래요? 누구요? 젊은 여자래요. 나이도 한참 아래고.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다더라고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듭니다. 정말이에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주머니들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봅니다. 어머, 영희 씨, 몰랐어요? 확실한 거예요? 글쎄요.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숨이 차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에야 준호가 받습니다. 영희야? 지금 당장 만나자. 갑자기 왜? 말하지 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1시간 후 준호가 영희의 집 앞에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머리도 더 휘어졌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영희는 문을 열어주고는 곧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당신 그 소문 사실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무슨 소문? 애인 있다는 소문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도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고개를 떨굽니다.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이 또다시 배신당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말이구나. 영희의 목소리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재결합에 대한 희망은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영희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입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습니다. 영희는 참았던 화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보였네요. 내 나이에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는 거예요? 영희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할 때 혹시나 해서 진짜 믿었어요. 이 나이에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봐서요.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영희야, 잠깐의 실수였어.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힙니다. 그 여자는 나보다 훨씬 젊어.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외로워서? 영희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혼한 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지만 영희야, 진짜 내 마음은 너야. 그 여자는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준호는 영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영희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그 여자와는 끝낼게. 끝낸다고요?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영희는 그런 준호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든 그가 미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당신,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사업 망하고 몸이 아프니까 편하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날 밤, 준호는 결국 돌아갔지만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과 외로움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영희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울부짖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영희는 동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맞은편 찻집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영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여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 배가 살짝 부른 상태입니다. 임신 초기인 것 같습니다. 준호는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직접 보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충격입니다. 두 사람은 연인답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배를 어루만지며 말하는 소리가 영희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예요. 책임져 주실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물론이야, 우리 결혼하자. 영희는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그래, 결국 난 버려진 거였구나. 다리에 힘이 빠져 길가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네요. 영희는 중얼거립니다. 준호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뉘우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열쇠로 문을 여는 것도 힘듭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영희는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65년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한 외로움을 달래려고 재혼했는데 결국 더 큰 상처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영희는 텅 빈 집 안에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며칠을 알아누워 있던 영희는 몸져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없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러다가 죽겠네요. 영희는 중얼거리며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보입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입니다. 무심코 펼쳐보니 첫 남편과의 추억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남편 김철수와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시절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영희는 과거의 기록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일기를 계속 넘기다 보니 준호와 재혼한 후의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지만 점점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늘어갑니다. 준호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 나는 늘 참기만 한다. 영희는 일기를 읽으며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왔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자신의 꿈은 포기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첫 남편이 아플 때도 경간호에만 매달렸고 준호와 재혼한 후에도 그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속지 않을 거예요. 일기를 덮고 나서 영희는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늙고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내 노후를, 내 삶을 지킬 거예요. 영희는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결심을 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남은 인생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준호와 그 젊은 여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집 근처 공원으로 나와요. 둘 다요. 준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만 영희의 단호한 어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공원에 나간 영희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기다립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지만 막상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다시 아파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신들,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자고요. 영희의 첫 마디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을 짓고 젊은 여자는 불안한 듯 준호의 팔을 붙잡습니다. 젊은 여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아주머니, 저도 속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이혼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아직 이혼 정리가 안 끝난 줄 몰랐어요. 영희는 그 여자를 찬찬히 바라봅니다. 자신보다 30살도 더 어린 여자입니다. 미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도 피해자네요. 준호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나는 그냥 두려워서 그랬어.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서.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 이 여자와는 정말 끝낼게. 영희는 준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엽니다. 준호 씨, 더는 나를 모욕하지 마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과거일 뿐이에요. 나도 65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영희는 일어서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젊은 여자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나이 든 남자에게 매달리지 말고요. 그리고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영희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뒤에서 준호가 뭔가 소리치는 것 같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월요일엔 그림 그리기 교실에 다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영희 선생님, 오늘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그림 선생님의 칭찬에 영희는 환하게 웃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평생 처음 배우는 취미 생활이지만 매우 즐겁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만난 같은 또래 부인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등산 갈까요? 좋아요. 영희는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만 웅크리고 지냈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초등학생인 손녀가 영희의 팔을 붙잡으며 묻습니다. 우리 함께 쿠키 만들까? 와, 좋아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영희도 함께 웃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녁 시간, 영희는 거울 앞에 섭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진짜 내 삶은 지금부터라는 걸. 영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65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설렙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석양을 보면 쓸쓸했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이별을 실패라 말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는 걸 영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